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요, 이겁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제 자본주의 위협한다? 여러분, 한국은행의 한 팀장이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제는 결국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와, 엄청난 용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한국은행의 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를 위협한다는 기고문을 쓴 이분 말입니다. 야, 이게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진짜 가만히 안 뒀잖아요. 예, 그렇지만 방홍기 한국은행의 협력총괄 팀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권력에 개가 되지 않고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당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신이 다 죽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예, 월간 소식지라는 게 있어요. 한은 소식이라고 2021년 12월 호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기고문 내용이 제목이 뭐였나 하면요,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참 대단한 용기죠. 이게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어떤 기본소득제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기고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한국은행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리거든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20세기 경제학자인 하이에크, 그의 저서에서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야기를 빗대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 이게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박홍기 팀장이 기고문에 기고를 한 겁니다. 아주 강하게 이재명 기본소득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20세기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보편성이 확대될수록 재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커지고요. 그러면 기업이나 자본계층으로부터의 저항은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택한 자본주의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정제된 표현을 썼죠. 한국은행이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정제된 우리 사회가 선택한 자본주의와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 아니 이게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그냥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결국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마구 뿌리게 되면 이게 결국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근로역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역은 완전히 꺾일 겁니다. 근로역이 꺾이면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꺾이면 이게 왜곡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방홍기 팀장님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분들이 지난해 초에 발간한 게 있어요.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라는 거. 이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재원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예, 만 25세 이상 국민 연간 36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영 145조 원이 들어간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145조 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이게 나올 곳이 어디예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 보유세 지금 걷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토 보유세 걷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 보유세 걷어서 준다는 것도 이게 저항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재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재산세라는 걸 내는데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토지세도 내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중과세, 삼중과세 아닌가요? 재산세면 이미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내라. 종합토지세는 또 따로 내라. 그러면 이중, 삼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혼란의 연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를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데 버는 소득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세금을 내야 될지 지금 현재까지 2019년 기준입니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6.8%입니다. 그런데 145조의 재원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145조 재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24.4%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17.6%를 더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끝없는 세금 폭탄만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끝없는 세금 폭탄만.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기본소득제 자체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 방 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우리의 선택이 사회 유인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말하면 말은 어렵게 썼는데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정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아주 협력이 기묘한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이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국민이 거부했어요. 국민이. 아니 민주당도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 보이더니요. 또다시 추진한대. 또다시 추진. 게다가 재난지원금 또 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난지원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왜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권력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은 저는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사회적. 알코올 중독 반사회적이라고 하죠. 마약 중독 반사회적 인물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권력의 중독도 저는 반사회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권력을 더 창출하자, 재창출하자. 여기에 목표가 있으니까 국민이니 국가니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지금 2022년 1월의 자화상입니다.